강의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실수할까봐 혹은 뭐랄까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닐까봐 좀 두려운 마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런 망설임, 그리고 또 가능성, 그 사이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강사로 성공하는 12가지 방법. 첫 강의부터 인기 강사까지 실전 로드맵. 네, 이 제목의 원고 일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원고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서문하고 저자가 나연구소 메시지라고 부르는 핵심 철학,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가 되고는 싶은데 용기를 아직 내지 못하는 분들 혹은 이미 길을 걷고 계시지만 때때로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분들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네, 함께 탐색해 보시죠. 이 원고는 단순히 그냥 강법만 나열하기 전에 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서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저자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강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숨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긴장감은 물론이고 과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하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깨고 첫 발을 딱 내딛게 된 계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한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요. 정말 예상 밖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그냥 카페에서 만난 지인이 글쓰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툭 던진 질문 하나, 그게 시작이었다니. 그래서 어떤 거창한 준비나 계획 없이 그냥 작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두어 시간 동안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물론 번듯한 강의실도 없었고 잘 만든 발표 자료, PPT 같은 것도 없었고 심지어 강의료조차 없었지만 근데 저자는 그 순간을 자신의 첫 강의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눴을 뿐이다 라는 그 말이 이 원고 전체를 좀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나눴을 뿐이다 라는 관점의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 혹은 강사라는 단어에 좀 무게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그 압박감 때문이거든요. 내가 해당 분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청중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크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무거운 가르침의 프레임 대신에 훨씬 가볍고 좀 수평적인 나눔의 프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비 강사들이 느끼는 그 높은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눈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작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눔이라는 접근 방식이 혹시 내용의 깊이나 체계성이 좀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문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서문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경험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의 작은 나눔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결코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3년 만에 매달 10개 이상의 강의를 소화하는 전문 강사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 출강, 개인 코칭, 소규모 워크숍부터 심지어 100명 이상의 대형 강연까지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그 시작점은 내가 아는 것을 나눈다는 그 소박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걸 좀 시사하죠. 오히려 진정성 있는 나눔이 더 큰 성장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의 완벽함보다는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시작의 형태는 소박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자가 느낀 좋은 점 4가지,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라는 삶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 4가지를 살펴보면 강사 활동의 어떤 다층적인 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이건 뭐 지적 호기성 충족과 자기 실현의 측면이죠. 자신의 열정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변화를 직접 본다는 것. 이건 좀 이타적인 보람과 연결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 나아가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는 것. 이게 간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사람들의 변화를 본다는 점,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내 만족을 넘어서 타인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나연구소 메시지 중 하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수강생의 변화가 강사의 성공이다라는 메시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를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면 강의 횟수나 수입 이런 게 아니라 수강생의 어떤 내면적, 실질적 변화에 두는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메시지는 강사 활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나눔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수강생의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가르침과 나눔의 방식 차이가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가르친다는 게 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가깝다면 나눈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호작용과 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일 수 있겠어요. 서문의 톤을 보면 저자는 아마도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 그리고 진솔한 소통, 이런 것들이 수강생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변화할 동기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서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나올 12가지 방법론에서 더 구체화될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강사가 되어 좋은 점. 세 번째는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강의는 단순히 아는 것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강사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강의 준비를 위해서 더 깊이 공부해야 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수강생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기도 하고요. 즉, 아웃풋, 그러니까 강의가 인풋, 학습을 자극하는 그런 성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나연구소 메시지 네 번째, 완벽한 강사는 없다. 계속 성장하는 강사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상태를 지향하기보다 그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게 앞서 말한 나눔이라는 그 가벼운 시작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고 또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성장하는 과정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는 특히 시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점은 다소 현실적인 부분이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보상까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물론 서문에서는 이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그냥 가능성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좋은 점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강사라는 활동이 어떤 개인적인 만족감, 좋아하는 일, 사회적 기여, 타인의 변화, 지속적인 자기개발, 성장,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 경제적 자유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당히 매력적인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생각의 바탕이 되는 저자의 핵심 철학, 나연구소 메시지 6가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이 메시지들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강사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강사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강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야 자신감 있고 진솔한 나눔이 가능하겠죠? 동시에 강의의 중심에는 결국 수강생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 최고의 자기개발은 나다움이다. 이 나다움이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메시지와도 연결되는군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여정. 많은 예비 강사들이 어떤 강사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롤모델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메시지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흉내내기가 아니라 나만의 경험, 강점, 스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진정한 자기계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강의 초기에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험이나 강점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서문에서는 이 나다움을 어떻게 찾으라는 구체적인 힌트는 없는 것 같죠. 맞습니다. 서문 단계에서는 나다움이 중요하다는 약간 선언적인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 나다움을 발견하고 강의 콘텐츠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본론의 12가지 방법론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자의 첫 시작 자체가 특별한 준비 없이 그냥 내가 아는 글쓰기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자가 생각하는 나다움이 반드시 거창하거나 특별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경험이나 소소한 노하우 속에서도 나다움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세 번째 메시지, 강의는 나누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없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 나는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죠. 수직적인 가르침에서 수평적인 나눔으로. 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강의의 형태와 소통 방식 자체에 대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지향하는 거죠.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장,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완벽한 강사는 없다. 계속 성장하는 강사만 있을 뿐이다. 이것 역시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과정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이고요. 세 번째, 나눔의 메시지와도 연결되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고 나누면서 성장한다는 그 선순환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수강생의 변화가 강사의 성공이다. 이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 제시입니다. 단순히 강의 스킬이 화려하거나 인기가 많은 것을 넘어서 수강생에게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는 강사에게 어떤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메시지, 강사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 메시지가 가장 좀 함축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나 특정 시간에만 수행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타인과 교류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태도 자체, 그걸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죠. 웨이 오브 라이프로서의 강사. 이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삶의 여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강의 테이블 앞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과정이 강사로서의 삶과 연결된다는 시각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강사에게 해당되거나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강요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자가 지향하는 강사의 이상적인 모습 혹은 강사 활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메시지를 쭉 연결해서 보니까 저자가 예비 강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가치들이 뭐랄까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 완벽함 대신 성장에 집중하는 태도, 나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까지.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12가지 방법의 뼈대가 되는 철학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서문과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12가지 방법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며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서문의 마지막 문장, 이 책이 당신의 강사 인생에 작은 나침판이 되길 바란다는 말에서 독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 즉 강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었습니다. 오늘은 강사로 성공하는 12가지 방법 원고의 서문과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강사가 되는 여정의 출발선에 담긴 철학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나눈다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의 의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와 성장에 대한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강조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강의는 나누는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은 당신이 만약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보셨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거창한 무대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앞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열어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성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저자의 경험과 6가지 메시지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당신 안에도 저자의 첫 시작처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미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더라도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경험이나 관점일 수 있겠죠. 이 원고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전 방법 12가지를 제시한다고 예고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저자의 철학, 즉 나눔에서 시작하고 수강생의 변화를 목표로 하며 나다움과 지속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강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실전 방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은 당장 당신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가장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당신만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고민 자체가 이미 당신의 강사 여정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